할게요. 자, 건축학 고양이. 아니지, 무비프레스부터 해야지. 자, 무비프레스 화이팅! 다시. 무비프레스 화이팅! 건축학 고양이 화이팅! See you next. 무비!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축학 고양이를 연출한 조준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축학 고양이를 제작한 정윤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축학 고양이를 공동 연출한 이규열이라고 합니다. 건축학 고양이는요,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에 그 마당에서 살고 있는 고양이를 두 명의 감독님과 저와 저 와이프와 함께 출연해서 공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뭐 동물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 도심에서 공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되게 좋은 기회가 와서 이거 꼭 찍어보자 라고 해서 의기투합을 해서 찍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친구예요. 둘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집을 짓고 싶어 해서,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이 영화의 연출을 맡기도 했지만 제 원래 본직이 건축을 하거든요. 저는 이 친구랑 같이 이제 이 친구 집을 지으면서 처음 시작은 이 집 짓는 과정을 한번 드라이하게 다큐멘터리로 담아보자 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 이야기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 건조했던 그런 영화에 고양이도 등장하고 그러면서 고양이랑 또 에피소드 생기고 하면서 얘기가 이제 커진 거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영화를 가지고 한 2년에 걸쳐 촬영을 하면서 편집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영화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야심까지는 아니고요. 흑심이 있었죠. 건축 이야기만 하면 사실은 재미가 없거든요. 영화가 되게 건조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양이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얘기가 좀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일단은 화면에 고양이가 있으면은 그냥 흐뭇하게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그래서 그 흑심을 좀 저희도 어느 정도 채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고양이들은 그 촬영했었을 때 찍었던 고양이 중에는 죽은 고양이도 있고요. 원래 그 뒷마당에 있었던 고양이가 있어요. 그 고양이들은 계속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성공한 부분도 있고 실패한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저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하지만은 의도대로만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공간이 이제 한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제 지금 우리가 찍었던 고양이들은 또 떠나고 이제 다른 곳을 가거나 커서, 아니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이제 무지의 다리를 건넌 고양이도 있는데, 그 이외에 또 다른 이제 새끼 고양이들도 다른, 그러니까 외부에서 유입되는 고양이들도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그곳을 이제 이용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면 그 베이글을 많이 먹어서 살이 이제 많이 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짜로 2개뿐이 안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지금은 베이글을 안 먹고 있거든요. 근데도 살이 안 빠지네요. 딴 거를 먹으니까 좀 베이글만 먹으면 저번에도 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거 뭐냐, 먹다가 너 그러다 죽을 수 있다, 진짜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좀 더 나아진 것 같긴 해요. 그때보다 훨씬 더 조금 많이 빠진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고양이 관련된 거는 각본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찍으면서 생긴 에피소드도 꽤 많고, 집을 못 지을 수도 있잖아요, 상황이. 왜냐하면 집을 지으려면 대출도 받아야 되고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자체도 난 하나의 다큐멘터리일 수도 있다, 그냥 뭐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결국은 어찌저찌 해서 이제 건물을 올린 거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뭐 은행에 관련된 대출도 잘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뭐 화물노조 뭐 파업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막 건물 막 중지되고 그랬었거든요, 촬영하면서.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 잘 반영이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양이가 촬영하는데 저희가 또 겨울 촬영도 꽤 했는데, 또 겨울엔 고양이들을 또 촬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밤에 이렇게 나오는 고양이들은 뭐 거의 며칠 동안 저희가 날새서 찍기도 하고 해도 몇 커트 많이 못 건졌거든요. 그런 것들은 동물 다큐를 찍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또 그 스토리 중에 또 아기 고양이 오남매가 또 있어서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TNR 이야기도 있고 학대 이야기도 있고 가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잘 맞물려져 가지고 사실 들어간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제 만약 다음 프로젝트를 이제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그 뒤에 있는 공간을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고양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주위 사람들과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한번 주제 삼아서 만들어 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또한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해요. 왜냐하면은 고양이들 촬영이나 이런 것들이 또 보게 되면은 어떤 때는 되게 안 보일 때도 되게 많고 어떨 때는 확 보일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만약 기획을 해서 간다 그러면 건축학 고양이가 그 다음 이후의 이야기는 그것 또한 오래 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면 건물을 짓는 거는 꽤 오래 걸리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찍은 거고, 근데 그게 없이 또 고양이만 또 하게 되면은 사실은 봉화산 뒤에 고양이들도 사실 좀 더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 예전에 전주국제영화제 갔었을 때 뭐 외국 프로그래머 분이 자기는 좀 더 TNR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이제 답변한 게, 만약 그것만 더 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주제가 좀 벗어날 수 있어서 동등하게 배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가 답변을 드린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으로 깊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생태학적인 진짜 무슨 동물 다큐 쫙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또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 좀 더 학술적인 다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만약 다시 만든다면 해볼만 하겠다. 왜냐하면 뒤에 봉화산도 한 번 더 고양이들 어떻게 사는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다시 좀 더 업그레이드 됐을 때 그 고양이들이나 그 반응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전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해서 정윤재 유니버스라고 기획을 좀 하나 하고 있긴 해요. 이 중심에서 일어난 이야기 되게 재밌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윤선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커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걸 연계시키면 되게 재밌는 시리즈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인물 중심으로 해서 상황들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다양한 소재로 나오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생각 좀 해봤어요. 반대하는 게요, 연기를 못해서 안 돼요. 엄청 해먹었거든요. 그거를 연기로 하면 안 되지. 리얼 자체로 찍어야지. 그걸 다시 하려고 그러면 엄두가 안 납니다. 겨우 끝마쳤거든요. 그것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밖에 없는 이유가. 다행히 저희 집이 그 봉화산 자락에 있어요. 바로 밑에 그 뒤에 절이 있어가지고 고양이들이 그래서 이제 산에 왔다 갔다 산책도 다니고, 낮에는 이제 산에서 놀다가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입도 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심 안에서의 어떤 그 다른 빌라촌이 아니고 산 밑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길고양이들한테는 참 좋은 환경이었다라고 생각 들고요. 산에 요즘에 고양이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했는데 뭐 봉화산 타이거 뭐 이런 것들도 좀 찍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다큐멘터리 좀 무겁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다음 만약에 다큐멘터리의 뭐 어떤 소재를 좀 찾는다고 한다면, 고양이를 밥을 주면서 사실은 자기 일을 하면서 고양이 밥을 주면서 자기가 좀 케어되는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얼마 전에 환경영화제에서 이제 몰타의 고양이를 봤었는데요. 거기는 TNR을 개인이 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조사는 제가 많이 하진 않았으나 그래도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그런 TNR 지원을 하거든요. 그 캣맘들과 함께 지역의 그런 모임과 함께 그런 꽤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유쾌하게 담기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대로. 저는 그걸 그대로 반영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것만 한쪽으로 치우치게 가자 이게 아니고, 정말로 촬영을 하면서 다 겪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촬영을 하면서도 건물 올라가면서도 TNR도 있었고, 그 다음 실제로 고양이 학대 사건도 있었고 그 시기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잘 맞물려지지 않았나.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다큐멘터리라는 어떤 장르는 저는 시의성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촬영을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야 사람들이 보면서도 우리가 만약 귀여운 고양이지만 또 우리와 같이 공존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 고양이에 대해서. 그런 어떤 주제의식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너무 무겁지 않게 그래도 조금 건드려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던 거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가편집본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길고 무거운 것도 있었어요.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많이 드러낸 부분이 있죠. 유쾌하게 볼 수 있고, 또 거기서도 좀 보고 나면 생각할 수도 있게끔 그런 톤으로 좀 바꾼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독의 의도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여기 옆에 계신
남자 주인공 있고 또 사실은 여기 자리에 없었지만 여자 주인공 그분이 이제 저희 영화의 메인 롤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의지가 또 많이 반영이 됐어요. 왜냐면은 그분이 실제로 이제 캣맘으로 활동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유쾌하고 재밌게 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제 그런 그 운동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좀 약간 두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잘못 비춰지면은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균형을 잡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가볍게 갈 수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볍게만 가면 또 그 진정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담아내는 그런 그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춘천영화제? 제일 먼저 후쿠오카 영화제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후쿠오카 아시아영화제에서 상영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춘천영화제,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그 다음에 하나 먼의 마을 영화제, 용인 먼의 마을 영화제. 네, 그리고 해외영화제는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다시 또 새롭게 늘려고. 그래서 일단 보고 하반기 때 맞춰서 또 해외 쪽을 또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비플레스 그 구독자 여러분, 네, 건축가 고양이의 이 영상을 보시고 저희 인터뷰를 보실 텐데요. 무비플레스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건축가 고양이도 이제 곧 개봉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제에서도 보셔도 좋지만 이제 개봉하고 나면 극장으로 많이 찾아와 주세요. 그때 또 무비플레스 구독자분들이 무비플레스와 함께, 네, 저희와 함께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건축할게요. 건축학 고양이 아니지, 무비플레스부터 해야지. 무비플레스 화이팅! 다시 무비플레스 화이팅! 건축학 고양이 화이팅! See you next. 무비! 무비플레스 화이팅! 건축학 고양이 화이팅! See you next. 무비!